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중국인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중국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상하이가 갑자기 봉쇄되자 그동안 상하이 봉쇄는 없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말을 믿었던 주민들이 슈퍼마켓에 와서 서로 식료품을 사려고 다투며 패닉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는 광저우의 한 박람회장에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다녀갔다고 해서 관람객 4만 9천 명을 모두 가둬놓고 PCR 검사를 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구 2,500만 명인 상하이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다는 전대미문의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짜뉴스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은 팬데믹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곤 했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한국산 수입 의류나 물품을 만지면 코로나에 감염되니 구입하지 말라는 가짜뉴스가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수입 의류를 검색하면 역정, 전염병 상황, 한국산 수입 의류에 코로나가 있는가 등의 문구가 나옵니다. 이런 황당한 뉴스가 포털 사이트에 오른 발단은 지난 7일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이 최근 항저우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외국 수입 의류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산 사람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차례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외국에서 온 우편물과 화물을 통해 유입됐다고 우긴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한국산 물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코로나19 기원국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최근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폐렴이 유행했으며 같은 해 11월 미국의 바닷가재가 우한으로 수입됐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전파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상하이시 봉쇄라는 최악의 무리수를 저지르자 인민들의 반발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탓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을 시 당국이 함으로써 죄 없는 한국산 의류와 물품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이 봉쇄는 외신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외신들이 상하이 전면 봉쇄를 신속히 보도한 배경에는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테슬라도 조업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안과 선전에 이어 상하이까지 이렇게 중국의 대도시들이 한 번씩 봉쇄에 들어갈 때마다 세계 증시와 원자재 가격은 출렁거렸습니다. 특히 세계 IT의 허브로 불리는 선전시가 봉쇄되었을 때는 뉴욕 나스닥 지수가 2.04%나 급락했습니다. 당시 애플의 주가도 2.66%나 급락했는데 애플의 아이폰을 제조하는 폭스콘 공장이 선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전시의 봉쇄가 풀리자 이번에는 또 상하이를 봉쇄하다니 외국 기업들이 보기에 이제는 중국 자체가 커다란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중국에게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겨도 되는지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학습하게 됐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자동차 공장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테슬라 최초의 기가 팩토리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됐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은 가동과 중단을 반복해왔고 결국 봉쇄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테슬라에게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테슬라에게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지역이 봉쇄를 반복하고 있으니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앞서 미국에서도 7주간 휴업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악재는 도요타에도 있었습니다. 도요타는 이달 들어 일본에 7.4도 규모의 강진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약 2만 대나 생산 차질을 빚었고 얼마 전에는 도요타 부품업체에 대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피해로 일본 내 전체 도요타 공장의 28개 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와 도요타가 고전하고 있는 사이 현대 기아차는 미국과 유럽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판매량에 있어 BMW와 도요타보다 높은 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르노, 닛산, 미쓰비시, 스텔란티스와 경쟁하며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에 있어서 세계 자동차 판매량 4위를 기록했고 미국 시장에서는 혼다를 제치고 판매량 5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도시 봉쇄로 지쳐버린 테슬라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아예 한국에서 만들어서 공급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계 전력 반도체 2위 기업인 미국은 세계 전력 반도체 2위 기업인 미국 온세미컨덕터는 테슬라의 전기차에 들어갈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번에 한국 부천에 있는 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꼽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열이나 압력에 잘 견딥니다. 따라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작동을 해야 하는 차량용에 적합합니다. 테슬라는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회사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치면 테슬라는 꼼짝없이 전력 반도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우수한 인력이 있고 전기차 인프라가 발달해 있는 한국에 생산 공장이 있는 기업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온세미컨덕터였습니다. 온세미컨덕터는 테슬라의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 업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에 있는 공장을 증설했고 오는 2025년까지 부천 공장에서 지금보다 10배 많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즉, 테슬라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지는 대한민국 부천 공장이 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온세미컨덕터의 한국 공장 증설에 직접 투자 의사를 밝혔고 앞으로 한국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핵심 반도체 공급 기지가 한국에 자리한다는 사실은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의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적인 국내 배터리 회사와 전기차용 배터리 협력 개발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테슬라마저 한국을 선택한 것과 때를 맞춰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주요 국가의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메모리 분야 최강자인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 그리고 가진 기술력은 없지만 중국 견제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일본을 칩4 동맹으로 묶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칩4 동맹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있고 중국이 대만을 대상으로 군사적 패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동맹으로 맺어진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까지도 구체화할 수도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생산 거점으로도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시기에 한국산 의류 제품을 통해 코로나19가 감염됐다는 과학적으로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내는 중국의 수준을 보니 앞날이 결코 밝지 않아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중요한 키가 되고 있는 한국의 선택과 투자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